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파이썬의 대표적인 배포판이 아나콘다, 그리고 그 기존 설치된 파이썬을 어떻게 개발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데이터 과학의 목적을 위해서 파이썬을 배우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그 데이터 과학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다양한 툴들을 같이 묶어놔서, 그래서 우리가 편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이제 아나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나콘다는 파이썬 환경 여러 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이러한 파이썬 환경들을 조성한 다음에는요, 그 이제 개발자 환경에서 그걸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파이참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개발자 환경을 사용합니다. 개발자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한 텍스트 파일에 불과한 어, 파이썬 코드를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색깔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통해서 이 코드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우리에게 뭐가 잘못되었으면 미리 알려주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친 코드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색깔과 같은 것으로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어떤 수정점이 있어야 할 때 그걸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개발자 환경은 완벽한 것이 아니기에 개발자 환경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개발자 환경이 있음으로써 저희가 코딩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디버깅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환경을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개발자 환경을 꼭 쓰지 않더라도, 로컬한 개발자 환경을 쓰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경유해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그 실행된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많은 노트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주피터, 그리고 또 주피터를 응용한 구글 콜앱이 있는데요. 사실 이 강의에서 사용되는 자료들도 사실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개발자 환경과 그 다음에 주피터와 같은 인터넷 기반 개발자 환경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기반으로 한 것들은 사실 어떤 그것만의 장점이 있고, 또 로컬한 것들은 그것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개발자 환경들은 대부분 주피터 노트북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이 편하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아나콘다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바른 쿼리를 입력하면 그 구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Get started. 이제 인스톨 아나콘다 인디비주얼 버전, 만약에 혼자 사용하신 거면, 혹은 뭐 단체라 좀 이제 영리 단체나 혹은 기업 혹은 뭐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면 그러면 all 아나콘다 프로젝트를 봐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라이선스에 따라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거면 이제 이거 아나콘다 버전도 괜찮더라. 그래피컬 인스톨러는요, 이제 그러니까 설치 창이 뜨는 거고요. 이제 커맨드 라인은 이제 그 터미널과 같은 어떤 그 옛날 그 MS 도스 형태처럼 생긴 그런 화면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아마도 요즘은 아무래도 그 그래피컬 인스톨러가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제 화면에는 파이썬 3.8이라고 적혀 있네요. 3.8 버전이 최신인 것 같습니다. 윈도우 유저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64비트, 32비트 이 구분은 아마도 진짜로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 텐데, 본인의 컴퓨터가 64비트면 둘 다 설치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64비트짜리를 설치하는 게 훨씬 좋고, 32비트이시면 반드시 32비트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클릭을 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죠. 이거는 이제 그걸 이제 경고문을 주는 거예요. 이제 아나콘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나콘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200명의 그 고용인이 있는, 그러니까 피고용인이 있는 어떤 상업적인 공간, 그러니까 상업적인 어떤 그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면 이제 커머셜 버전을 사야 된다. 그 파이썬이 공짜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도 짜고 이러시는데, 근데 그러신 분들에 한해서는 아무래도 그 커머셜 버전을 사야지 나중에 후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회사들은 저작권이나 어떤 그 라이선스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개인 대회 나가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파이참도 한번 보도록 하죠.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이참이라고 치면 이제 뜨고요. 지금 제가 창을 잘못 썼네요. 이 쿼리를 잘못 입력했네요. 이게 사실 이게 원래 그 철자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들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교육기관용 라이선스 발급 과정을 거치시면 프로 버전 얻으실 수 있고, 프로 버전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그래프의 자동 저장 기능이라든지 혹은 뭐 조금 더 복잡한 어떤 그런 지원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실 거면 프로 버전 사용하시되 그것 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라이선스 위반이라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하시고요. 라이선스를 잘 읽어보시고 사용하시고요. 커뮤니티 버전은 크게 이게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고 오픈 소스이거든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뜨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이제 아나콘다 그 내비게이터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는 뭐 별건 없고요. 사실 꼭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 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동으로 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돼서 이제 그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커뮤니티나 러닝은 뭐 필요하실 경우에는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홈과 이제 environment입니다. 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실 거는 얼스튜디오하고 파이참하고 노트북, 이제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피터 노트북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제 파이참을 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 뭐 얼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얼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꼭 필요한 어떤 개발자 환경이거든요. 얼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 아주 특화된 아이라서 사실 파이썬보다 조금 더 편리한 면이 있는데 그 통계 면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범용성에 있어서는 이제 파이썬이 좀 더 낫다. 왜냐면 이제 범용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하게 그 결과값들을 활용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이 조금 얼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제약이 있다는 사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렇게 나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사실. 환경이 있는데요. 환경을 조성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환경을 조성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환경은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파이 뭐 이름 하나 정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그 버전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현재 강의들은, 최신 강의들은 3.7이나 3.8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것들 3.6일 거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버전들이 있겠지만 절대로 이 버전 이하로 내려가는 걸 함부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버전은 3하고 버전 그 문법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2로 내려가시는 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8로 할게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가져 쓰실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필요 없는 어떤
그것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 이거를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이걸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이걸 지워도 되고 남겨놔도 되고 아니면 뭐 지워도 되고 아니면 조금 그 복제를 해도 되고요. 근데 이런 환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환경을 통해서 개발을 했을 때 막 이렇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는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깔면 되니까 다른 환경에서도. 그렇지만 좀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그 환경이 있다면 그걸 하나 몇 개만 좀 정해놓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지 말고요. 그다음에 한번 파이참 설치 과정이 끝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참이 이제 아나콘다 플러그인에 꼽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치를 이런 식으로도 가동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작업을 하던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이거는 핑퐁 AI를 부르는 제 그 딥러닝 AI인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파이참이라는 거는. 네,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려면 new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름을 대충 정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파일로 정한 다음에 이제 new window 그래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화면하고 똑같이 안 보이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아나콘다 환경에서 들어왔거든요. 원래 아마 처음에 보신 건 이거일 텐데 여기서는 이건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이고요.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자, 이게 existing interpreter를 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환경을 만들 것인가. 새로운 환경을 콘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그 환경을 직접 만들어줄 필요는 없었어요. 여기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쓰던 게 이거라서 이걸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걸 여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첫 출발은 이제 그 레퍼지토리 혹은 레퍼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일들의 묶음을, 그러니까 폴더 같은 걸 이제 레퍼지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new 죄송합니다. 파일을 추가해 주시고요. 파이썬 파일을 추가해 주시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source code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print 자, 근데 어떻게 실행하시는지 모르겠죠? 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런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아이콘, 여기는 저희 소스, 이 파일, 이 문서랑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걸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행이 성공적으로 되었어요. 여기 제가 입력한 게 여기 떴죠? 자, 근데 제가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얘는 source code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hello world로 할게요. 자, 벌써 파이참의 독특한 기능이 보이죠? 이 파란색 줄무늬는 그 물결무늬 뭐냐면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보기엔 오타인 것 같다라는 이제 파이참의 어떤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사람이 보라고 코드 자체를 사람이 보라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타가 있으면 조금 별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인간적인 부분도 고려한 어떤 에러 찾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행이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configuration, 즉 이제 이걸 실행시키는 코드가 두 개가 달라요. 근데 단순히 문서로 옮겼다고 해서 이걸 실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걸 기반으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파이썬 파일을 이제 실행시키고 싶으면 요걸 클릭하고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파일 이름들이 조금 지금처럼 비슷하게 해놓으면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안 하고 이제 좀 기능에 맞게, 그 파일의 기능에 맞게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노트북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노트북은 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 삼아서. 자, 노트북이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런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주피터가 가동되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파일들이 내 개인 파일들이 왜 여기 있지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이건 개인이 접근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New를 눌러주시고 이제 노트북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자, in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in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입력하는 것입니다. 코드죠. print 뭐 hello world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런을 누르면요, 그 결과값이 이제 바로 출력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어떤 특정한 변수에 얘한테 이름을 지어주고요, 이 문자에다가 그다음에 A라고 그냥 치기만 해도 바로 이게 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기본적인 IDE하고 호환성을 위해서 저는 항상 이 노트북에서도 이렇게 칠 거고요, 프린트 구문을 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작동을 하고요. 재밌는 점은 이 코드 블럭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게 또 나와요. 참 재밌죠? 왜 그러냐면 요 코드를 실행하고 요 코드를 실행했기 때문에 요 A가 이 주피터 노트북의 가동 환경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된 게 다시 한 번 더 부르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커넬을 재시작함으로써 이거를 완전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클릭해 주면요, 첫 번째 걸로 변하죠. 그래서 두 번째 걸 다시 눌러주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시동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A가 무엇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은 좀 약간 이렇게 유용하긴 한데 조금 이제 자칫하면 크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커널 이 재구동이 이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번호를 잘 보시고 이제 이 블록이 어떤 블록들을 기준으로 구동이 된 것인가를 확인하시고, 혹시 이런 에러가 뜨게 되면 뭔가 이 구동 환경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걸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재로 사용하게 될 그 구글 콜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콜앱인데요. 콜앱의 설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앱에 들어가시면 이제 크롬에서 웹스토어가 있잖아요. 웹스토어에서 이제 콜앱을 검색해 주시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다양한 이게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이제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것들을 보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공유하게 될 이 폴더를 보여드리면요, 프로젝트 준이라는 폴더에는 이렇게 다양한 폴더들이 있는데, 사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 자료에서, 그러니까 기존 교재에서 이제 해답을 적어놨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할 때 사본을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언타이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파일이요.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피터하고 똑같이 생겼다. 근데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약간 느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더 느린 게 연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앱의 어떤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구글 서버에 있는 이제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분할돼 가지고 이 콜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램 이만큼, 디스크 이만큼,
또 그 다음에 CPU 이만큼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 나눠진 거를 이제 우리가 이 콜앱 문서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할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작은 컴퓨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아마존 AWS와 같은 서비스랑 유사한데요. 다행히도 이건 공짜입니다. 항상 공짜고요. 다만 이제 너무 어려운 걸 실행시키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걸 실행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램이나 디스크가 꽉 차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마 사용이 정지되거나 그런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재를 좀 둘러볼게요. 제가 지금 확대를 시켜놨는데 제가 사실은 좀 순서에 안 맞게 1번을 미리 2번 강의를 미리 촬영하고 1번 강의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적어놨고, 그 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고지해놨고요. 혹시 나도 본인의 강의에 사용하실 분들은 이걸 꼭 읽어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다 이러면서 설명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클릭해서 이제 실행해 보실 수도 있고요. 하나씩 클릭을 해서 실행해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실행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B라고 바꾸면, 그래서 이 B라고 바꾸면 이제 땡큐가 나오죠. 헬로 대신에 헬로 월드 대신에 땡큐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충 설명이 끝난 것 같고요. 조금 되게 길고 지루하고 또 이제 조금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알려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젝트 준이었고요. 네, 첫 번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